자, 세 번째 시간입니다. 뭐, 아마 3주차 느낌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, 한 주마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, 어쩔 수 없이 옷은 똑같다는 점, 같은 날에 찍었기 때문에. 요거는 이제, 신수제공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두 그래프 중에 하나라 했었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입니다. 사실 이제 이미지를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가지고, 열심히 점을 찍어서 그려놨는데, 요 두 색깔이 다르네, 여기서 보니까. 아무튼 그렇고. 왜 이렇게 프로딩딩하지? 에이, 깨우나요. 뭐,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. 자,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나가보도록 하죠. 이게 왜 중요한지랑 여기서 어떤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지, 뭐 그런 것들, 다양한 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, 여기 원기둥으로 되어 있는 금속 재료가 있어요. 이 금속 재료의 1차원 방향, 한 방향으로 힘을 줘서 당겨봅시다. 어떻게 되는지. 클릭으로 되나? 힘을 줘서 당겼어요. 그럼 늘어나겠죠. 이상한 식이 생겼습니다. 원래는 이런 원기둥을 잡아당기면은 당연히 요 면적이 줄어들면서 길이가 늘어나겠죠. 똑같으면 안 되죠, 당연히. 그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. 여기 초기 상태, 나중 상태,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 거. 이제 스트레스는 여기서 시그마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레스. 왜 시그마냐? 그냥 정의가 저럽니다. 약속이 저래요. 그리고 요 엡실론은 스트레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스트레인을 이제 뭐 한국어로 변형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스트레인이 더 입에 잘 붙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고 스트레스는 이 면적당 힘으로 표현해가지고 단위가 파스칼입니다. 그래서 파스칼이기도 하고 뭐 메가파스칼, 기가파스칼 해가지고 뭐 단위가 있는데 보통 이 금속 재료들이 약간 요 스케일에 머물러 있습니다. 대부분 파스칼까지 가면은 너무 쉽게 끊어지고 메가랑 기가 파스칼 정도의 스트레스를 버티게 된다라는 거. 스트레인은 조금 간단해요. 초기 요 길이가 있고 요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변화율을 가지고 얼마나 변형이 됐는지를 표현하는 게 스트레인이다. 이 두 개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? 이렇게 1차원으로 잡아당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E라는 이상한 계수가 하나 생겼죠. E는 요 영스 모듈러스라고도 표현하고 뭐 스티프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익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물리 실험에서 뭐 역률 측정하면서 했던 거. 그 역률입니다. 그래서 탄성 계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관계식을 가지게 되고 아까 말했지만은 요 두 단면적이 달라진다 변화한다고 말했잖아요.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계산이 간단해집니다. 왜 그러냐? 그냥 똑같다라고 놓으면 되기 때문에 약간 소거되는 항도 생기고 해서 간단해져서 이건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이라고 표현하고 두 개가 다르다 하면은 이제 실제 경우잖아요. 그래서 true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이거는 그냥 정의적인 내용이라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뭐 하다 보면 알게 돼요. 약간 요 엡실론이 E랑 닮아가지고 이걸 스트레스로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인이다라는 점. 엔지니어링의 경우를 당연히 가져왔고 트루는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잠깐만 나올 거고 다 엔지니어링 스케일로만 나타낸 겁니다.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요 X축에는 스트레인, Y축에는 스트레스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입니다. 스트레스 스트레인. 힘을 조금만 줬을 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로 이렇게 일직선의 구간이 있죠. 이 부분. 요거에서 알 수 있는 기울기가 역률과 똑같아요. 왜 그러냐? 아까 정의를 봤었으면은 알고 있을 텐데 아까 정의가 스트레스는 역률 곱하기 스트레인이죠. 근데 일직선인 구간이면은 1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이 기울기가 역률과 똑같게 됩니다. 이게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요 0.002만큼 오프셋을 시켜가지고 평행이동 시켰을 때 나오는 요 지점, 요 교점
뭐 yield strength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이것도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요 둘을 경계로 탄성 변형이다, 소성 변형이다. 요거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오프셋을 시키는 게 0.00이다. 그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뭐 0.2% 오프셋 메소드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실제 스케일에 가까운 느낌입니다. 아까 봤었던 그 조그마한 부분이 요 파트고요. 요 파트만 확대했던 게 아까 슬라이드입니다. 정말 별거 안 되죠. 요 탄성 영역은 좁고 소성 영역이 좀 더 길다라는 거 정도. 어퍼 일드, 로어 일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요 시점에서는 부러져서 프랙처가 일어난다. 그리고 여기서 최대값을 ultimate tensile strength라고 표현하는데 ultimate tensile stress 뭐 strength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stress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 시편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최대값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. 금속이 사실 딱히 엄청 재밌는 내용은 안 해가지고 사실 금속이 큰 흥미가 없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. 아까 말했었던 요 첫 번째 영역은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엘라스틱, 탄성 영역이겠죠.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다 소성 영역인데 소성 영역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약간 둘 사이 경계 느낌이어가지고 막 구분하는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 요거랑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. 탄성이랑 소성이 뭔지도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? 다음에 나와. 아하. 아. 앞서갔다. 좋은 자세야. 탄성 변형. 저번 주차에 나갔었던 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선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변화가 있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다, 되돌아갈 수 있다 해서 탄성 변형, 엘라스틱 데포메이션이다. 탄성 영역도 있지만 아까 소성 영역도 있다 했죠. 이제 소성 변형에는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영역은 스트레인 하드닝, 두 번째 영역은 네킹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머리로 가렸나? 가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보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있는데 아까 보면은 이렇게 있었던 게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다 했었으니까 뭐 확산 송해소라든지 움직이니까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였어요. 이러면은 원래 얘가 가만히 있었을 상태보다 조금 더 많은 힘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하드닝이 일어났다, 강화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. 이렇게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또 얘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? 한계가 이제 아까 봤었던 Ultimate Tensile Stress UTS 지점인데 이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네킹 파이게 되고 이렇게 점점 단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구간을 가지게 됩니다. 이렇게 스트레인 하드닝이랑 네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영역까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성 변형이다. 엘라스틱이 탄성인 거는 뭐 많이들 아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플라스틱이 소성인 거는 살짝 생소할 수 있습니다. 그냥 그런 용어가 있다. 뭐 플라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영구적이지 않습니까? 뭐 플라스틱 쓰레기가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아까 계속 설명했듯이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 영역으로 나눠진다. 조금 더 요 그래프에서 뭘 얻어낼 수 있느냐에 관한 건데 뭐 아까 주구장창 봤었던 다른 내용들도 다 기본으로 깔고 뭐 기울기가 영수 모듈러스이다. 뭐 여기 최대값이 UTS다.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들 그냥 같은 그래프를 줘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고 요 전체 면적이 터프니스다. 그리고 여기 가려졌는데 요 버틸 수 있는 최대 스트레인의 영역이 덕틸리티랑 연관이 되어 있다. 이런 것들도 요 그래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속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신소재공학과에서 금속 말고도 다른 것 가지고도 이런 커브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.
요거는 아까 말했던 엔지니어링이랑 트루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내용인데, 아까 엔지니어링은 단면적 변화가 없는 걸 가정을 하고 개선하는 거라 했었죠. 그리고 트루는 단면적 변화가 있는 실질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살짝 다르게 나타납니다. 약간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빈틈이 보이고 하지만은 뭐 이렇게 오프셋이 생긴다. 사실 트루도 더 크게 그리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링이랑 트루를 비교했을 때 이런 차이를 가지게 된다. 라는 거를 말하면서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.